네, 김태호 자연보전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이동해 주시고요. 네, 이강훈 소장님은 이쪽 답변석으로. 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태적 약자인 멸종위기종을 지키는 일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야생생물법은 멸종위기종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그 정책수단으로 서식지회 보전기간 지정제도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분명 필요하면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환경부는 2003년 이후 20년 넘게 국고보조금 대 자부담 50대 50의 매칭 구조를 관행처럼 유지해왔습니다. 법은 유연한데 부처는 제도를 매우 경직되게 운영을 해온 셈입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념 하나로 사재를 털고 대출까지 받아서 이 자부담을 메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출석하신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 이강훈 소장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들의 기여와 노력을 고려할 때 저는 이런 50대 50의 매칭 구조가 과연 상식적인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부는 그나마 50%에 불과한 국고 보조금마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줘왔습니다. 뒤늦게 올해 초부터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청 후 30일 이내에 교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장님,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셔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혹시 환경부에서 어떤 이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까? 예, 그 윤석열 정부 시작하면서 그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당시 환경부 최영희 서기관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보조금법에 대한 감사를 받으시겠냐. 그래서 저는 그 13년 동안 서식지 보존기관 회장을 하면서 그 50대 50의 매칭 구조라든가 개인이 돈을 벌어서 멸종위기종을 키우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급 방식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상반기는 4, 5월 달에, 그다음에 하반기는 어떨 때는 11월 달에 끝날 때 이렇게 너무 엉터리를 주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선하자고 그 얘기를 오래 들었었는데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좋은 취지로 연락을 한 줄 알았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신 셈인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을 하시면서 생기는 이익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멸종위기종은 뭐 판매를 한다든가 그걸 가지고 어떤 이 수익 구조가 그러니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 혹시 다른 나라도 이렇게 50%만 주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 사례를 보면 국가나 지자체, 그다음에 대규모 기금을 펀드를 만들어서 그 기금을 하는 공적인 일이지 개인이 돈을 50% 부담해서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저는 지난 1일부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그 명칭에서부터 기후위기를 국가의 의제의 중심에 두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물 다양성 보존은 여전히 기후정책 속에서도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느낌입니다. 탄소 감축을 얘기하면서 생태계 복원을 빠뜨리는 것은 껍데기 대책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축으로 멸종위기종 보전과 생물 다양성 확보를 세워야 합니다. 멸종위기종은 보호해야 할 희귀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생태 지표종이자 기후위기의 경고등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법에서 지금 50대 50 매칭 구조를 20년 넘게 유지를,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렇게 매칭 구조를 유지해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뭐 법에서는 이제
뭐 50대 50 매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 또는 전부 있죠. 예, 저희가 보조금법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정해주는 비율로 지금 집행. 기재부가 정해줬기 때문에 환경부는 바꾸지 않았다. 네네. 바꾸려는 노력은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 협의를 했는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금 30%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민간 같은 경우 50%. 그래서 민간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는. 자, 조금 전 우리 참고인 말씀 들으신 것처럼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은 70%, 80% 필요한 100%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이 예산 보조금 같은 경우에 100% 지원 사례는 사실은 거의 없고요. 만약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100% 지원한다는 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야생생물법에 따라서 이제 생태원이 그 역할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용역의 형태로 이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뭐 9대 1까지는 제가 봤는데 100%는 사실은 이제 뭐 취약계층이나 여러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네, 1분 더 주시죠. 이 사업의 성격상 국고 보조금 비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지금 50대 50에서 재정당국하고 조금 더 뭐 6대 4가 됐든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부가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정책의 방향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멸종 위기종 보전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복원을 기후 정책의 중심축으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전 환경부에서도 좀 주변 업무다, 본류에서 밀려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더 부처가 커지면서 더 구석으로 밀려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부는 이 멸종 위기종 보전 사업이 진정한 국가 책임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소장님 먼 길 오셨는데 예. 짧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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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박홍배 의원님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위원장님이신 안호영 의원은 2021년도, 22년도 저희 서식지회 보존 성과 보고서 환경부하고 서식지회 보존기관 협회가 매년 발행하는 그 책에다가 축사를 써주신 분이라서 우리한테 큰 용기를 주셨던 분이라서 너무 반갑게 만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까 민간 사업이라고 우리 김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멸종위기종 사업이 국가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분명한 징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기관 서식지 보존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에 환경부 장관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존기관에 현판을 주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호영 의원님이 축사 써주셨던 성과 보고서의 제목이 뭐냐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존입니다. 그 세 번째는 2025년도 지금 현재 28개의 서식지의 보존기관이 있는데 지금 213종의 지정종 꼭 집어서 했던 그 모든 종이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리고 서식지 보존기관 관리 지침에 보면 이 대상은 누구냐 하면 서식지 보존기관 중에서 멸종위기 확보, 증식, 복원하는 일을 진행하는 그곳에 준다. 이게 완전한 국가에서 할 일 멸종위기종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갖다가 국가사업이 아니라 그러고 지원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도 팩트도 틀리지만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때까지 했던 몇십 년의 세월이 국가 사업이고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일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잔인한 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못 끼워진 단추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풀어서 새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또 서식지 보존기관 회장입니다. 제가 지금도 각 기관들의 여망을 담아서 왔는데 그걸 꼭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주시니까 제가 잠깐 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아일보 기자 생활도 했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생물에 빠져서 일을 시작했는데 29년 전에 이제 강원도 횡성 갑천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 갑천 면장이 저 비슷한 유재호 면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오더니 저보고 야 이강훈이 너 네가 환경독립군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렇게 미친 듯이 일만 하다가 네 가족들 다 고생시키고 결국엔 네가 멸종할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거 잘 챙겨 이러면서 저를 걱정하던 그런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말 들을 걸 그런 생각하고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니까 제 아들하고 딸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아들 딸 많이 빨리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랬더니 제 아들 딸들이 아니 아빠가 왜 그 일을 하냐고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내가 멸종위기종을 하는 거나 너희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리나라 100년 되기를 꿈꾸나 똑같은 일이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5 손주를 낳습니다. 제가 5 손주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지금 제 아들 딸이 그 착한 아들 딸이 대출을 받아서 제 연구소 운영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아빠 이게 뭐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야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무슨 어떤 보상을 받았던 게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보상은커녕 이제 형벌적인 의미로 이렇게 저희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데 최근에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23년부터는 그 알량한 국고보조도 안 나와서 사실은 제가 죽여도 되는 일이죠. 아무것도 보조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제가 안 되죠. 그거는 제가 20년 동안 해왔던 일인데다가 자식처럼 키웠던 멸종위기종이니까 제 사비를 들여서 계속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연락이 와서요. 성과 보고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3년, 24년 지금까지 다 정리해서 됐습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돈을 벌어서 50%를 대라 그러더니 이제는 야 니네가 다 해. 이게 지금 얘기는 국가폭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가폭력을 그대로 제 몸으로 받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기운이 꺾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잠깐만 저기 참고인 조금 얘기를 좀 줄여서 이렇게 예, 줄여서 제가 1분 내로 편하게. 하겠습니다. 1분 내로. 예. 2021년도 환경부 산하에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88.8%가 국민들이 자기 돈을 내서라도 멸종위기를 지키겠다. 전향적인 국민적인 이렇게 의식이 있는데 지금 나라에서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냐 아니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민 포장도 받고 국민장 동백장도 받고 잘했다. 국가가 할 일인데 네가 했다. 고맙다 이럴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요즘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왜 미친 듯이 일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리고 내 5 손주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멸종위기 중에서 얻어들이는 그 굉장히 중요한 생물 자원을 활용해서 굉장히 질 높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데 이 보물을 우리가 왜 버리느냐.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일을 하면서 만약에 이 단추가 잘 풀리지 않으면 오히려 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멸종위기종하는 모든 사람이 멸종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서 제가 하던 연구, 이 연구를 계속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